제가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왼쪽이 이제 찍어치기가 있고요. 우측이 들어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 대상, 지금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 내 핸디가 85타보다 못 친다. 85타, 뭐 90타, 100타 이렇게 치시면 찍어 치셔야 됩니다. 찍어 치셔야 돼요. 제가 그 이유를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들어치기는 85타보다 잘 쳐서 80타, 70타, 뭐 75타를 치신 분은 들어치기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치기를 해야 한다가 아니고 들어치기를 할 자격이 생긴다라고 제가 나눠드리는 거예요. 왜? 실전 레슨 경험에서 나눠본 겁니다. 네. 그리고 레슨 과정 한번 열어주시죠. 레슨 과정을 보면 먼저 찍어치기. 그럼 제가 그 레슨을 진행을 할 때 뭐 회원님은 우리 골퍼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딱 보면 처음에 시작하는 분은 무조건 찍어치기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완성이 되면 들어치기로 넘어갑니다. 그 이유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찍어치기는 누가 하고 들어치기는 누가 하나? 그걸 딱 보면 주요 선수 찍어치기는 우리 지금 세계 랭킹 1위 등극이 아마 거의 확정이 됐죠? 박인비 선수가 찍어치기의 대명사, 또 JLPGA에서는 이보미 선수가 또 찍어치기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들어치기는 뭐 거의 모든 선수가 들어치기 패턴을 샷을 하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는 박성현 선수로 제가 같은 박씨로 비교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리드하는 손을 한번 볼게요. 지금 85타 이상은 찍어치라고 했는데, 그리고 먼저 찍어치기를 배우라고 했는데 어떤 손이 리드하냐면 찍어치는 손은 오른쪽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찍어칠 때 공에 접근하는 동네가 내 몸의 오른쪽 동네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붙어있는 오른팔이 주인공이잖아요. 훨씬 더 같은 자기네 동네인데. 그래서 찍어칠 때는 오른손이 위주가 된다. 그리고 들어치기 할 때는 왼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오늘 신준 프로가 레슨을 해주신 활배 또는 광배근이 리드를 해서 그 스윙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왼손이라기보다 왼손하고 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 이 광배가 리드를 해준다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도를 보겠습니다. 정확도는 실제로 적용을 해보면 찍어치기는요. 다양한 샷 메이킹을 구사하는데 약간의 제한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운명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찍혔을 때 그 각도로 그냥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치는 일관성만 보장을 받을 수만 있다면 거의 예측 가능한 결과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치기는 정확도가 없는 건 아닌데요. 찍어치기보다는 훨씬 좀 약간은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뭐 항목별로 좀 자세하게 보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다 설명드리려고요. 네. 그리고 비거리를 보게 되면 뭐 저는 이거는 그 치는 패턴에 따라서 거의 비슷할 수 있다라고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탄도는 찍어치는 건 아무래도 다운 블로우로 들어오기 때문에 뜨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그 힘을 이용해서 들어 올리는 그 스윙보다는 탄도가 좀 낮을 수는 있지만 스핀 양이 아무래도 좀 많기 때문에 그린에서의 플레이가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는 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그게 이제 표로만 보면 헷갈리잖아요. 먼저 우리 한번 박인비 선수 스윙을 한번 볼게요. 박인비 선수 스윙은 이제 셋업부터 참 관심이 가죠. 우리 박인비 선수 스윙이 준비됐나 모르겠습니다. 선수요? 찍어치기의 대명사. 그냥 번쩍 들죠. 그리고 그냥 놔요. 그럼 피니쉬를 넘어갈 때 내가 어떤 아까 그 우리 신준 프로께서 레슨했던, 물론 저기서 광배를 당기는 동작은 있어요. 당기는 동작은 있지만 거의 오른편 공에 이 동작에서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는, 지금은 웨지를 치지만 박인비 선수는 뭐 7번 아이언이건 무슨 뭐 우드건 드라이버건 전부 저런 패턴으로 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번에는 들어치기의 대명사 박성현 선수의 스윙을 보겠습니다. 딱 보이나요? 그냥 채가 딱 내려오다가 훅 올라가는 게 보이나요? 또 훅 올라가는 게 보이죠? 확연히 다르죠. 왜냐하면 임팩트 후에 포스트 임팩이라고 하는데 임팩트 후에 활동하는 양, 광배 당기니까 활배 당기니까 쭉 앞으로 나가는데요, 팔이? 네. 오늘 너무 센 걸 드렸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비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레슨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85타. 뭐 85타보다 나는 본인의 스코어를 숙이지 말지어다. 근데 85타가 왜 기준인지도 궁금하긴 한데요. 85타는
72타와 네. 100타를 해서 거의 기준의 중간점으로 내가 본 거예요. 네. 그런데 6타 하기는 좀 그러니까 85. 그렇죠. 그 80 정도를 중반 친다 아니다 80 중반. 이런 우리도 얘기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80 하니까요. 중반에서 우리 중상급으로 넘어가느냐. 네. 몇 치세요? 네. 80 중반? 뭐 이제 그런 얘기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럼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왜 찍어치기를 먼저 배우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정말 주어진 큰 혜택은요, 이 쇳덩어리예요. 이 쇳덩어리를 무게를 주면서 무언가에 여러분들의 힘만이 아닌 도움을 받아서 우리 도끼나 망치 한번 볼까요? 도끼나 망치 보면 그냥 플라스틱 도끼로 나무 못 베잖아요. 네. 못 자르잖아요. 그런데 망치로 플라스틱 망치로 못 박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쇳덩어리를 매달아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플라스틱으로 치는 것보다 쇳덩어리를 탕 쳐주면 어떤 힘을 이용해서 박히냐면 물론 이제 벽으로 치는 것도 있지만 골프는 철저하게 중력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내가 앞으로 치는 거는 이제 그 다음 과제고 들어서 그러니까 박인비 선수 그 어드레스를 보면요. 오늘 측면 영상은 준비는 안 했지만 거의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죠. 네. 그래서 번쩍 들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땅에다 이렇게 툭 치는 스타일의 박인비 샷을 선수가 해요. 온 줄 알았습니다. 비슷했죠. 네. 죄송. 아닙니다. 그 네. 템포를 따라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죠. 다시 여기에서 들어요. 들고 이렇게 박아서 네. 이제 박아친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쿵 내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봐요. 그냥 들어서 땅에다가 내려놓는 거, 쿵 찍는 것만큼 쉬운 동작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서 들어서 이런 동작만큼 쉬운 게 어디가 있을까요? 다시. 네. 물론 정확하게 치는 건 어떠한 요소가 필요해요. 그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들어서 손을 이렇게 치는 것만큼 좀 편한 동작이 어디 있을까요? 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몸이 회전을 하고 지금 굉장히 억지스럽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 사람의 몸은요 회전을 안 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공을 들어서 공을 찍을 때는 어떤 손이 위주가 돼야 됩니까? 하면 단연코 오른손이에요. 왜냐하면 내 오른쪽 임팩트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만 쓰는 게 아니라 양손이 같이 쓰지만 오른손 동작이 실제로는 뭐 우리 이렇게 꺾이는 동작 이런 동작을 이제 힌징 동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위아래에는 이제 보통 뭐 코끼리랑 굳이 구분한다면 그렇게 구분하는데 이런 힌징 동작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서 쿵 찍으면 저한테 그래요. 이병호 프로 지금 자 제가 한번 그 측면에서 한번 스윙을 한번 볼까요? 다시 보면 이병호 프로 스윙 보면 찍고 찍는 게 아니라 스윙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제가 멈춰요? 제가 임팩트 때 어떻게 멈춰? 네. 여기 다 나갈 텐데 아예 할 텐데 그런데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찍어치면 스윙이 너무 안 이쁘잖아요. 좀 그렇긴 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자 보세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들어서 찍고 여기까지는 별로예요.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거는 눈 가리고 왕이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연결 동작으로 가면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은 비거리의 손실 없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그 어려운 고생을 하십니까? 우리 에어쇼에 갔어요. 에어쇼에 갔는데 비행기가 그냥 쑥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착륙을 하는 거하고 내려 올려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바퀴만 탁 건들고 확 올라갈 때는 어마어마한 추진력을 땡겨줘야지 비행기가 네.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게 누가 하냐면 이 광배가예요. 활배가예요. 아. 그런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너무나 해야 될 동작인데 그 전에 이 무게를 이용을 해서 바닥도 못 건들고 이 무게를 이용해서 파리도 못 잡고 망치질도 안 되는데 지금 들어올릴 걸 고민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 한번 공감 대응성 해볼까요? 제가 필드 레슨을 가서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공을 띄우고 싶으세요? 그러면 땅을 찍으세요. 공을 굴리고 싶으세요? 공을 띄우려고 노력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되세요? 예. 여기에서 공을 탑볼을 쳐서 굴리고 싶으면 띄우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몸이 뒤로 젖혀지면서 탑핑이 나서 때라락 굴러가고 오히려 이렇게 해서 들어서 이렇게 놓으면 공이 붕 떠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동작을 그런다고 해서 골프를 갖다가
이렇게 치시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네. 하는 스윙에서 이걸 가야 되고. 자, 그다음에 힘을 못 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땅에다가 우리가 망치질 할 때요. 보세요. 망치질 할 때 이렇게 박지 않고 마지막에 탁 망치를 팍 해도 마지막에는 딱 힘을 주면서 이게 딱 풀거든요. 네. 이렇게 스냅을 쓸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골프만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참 안 이상하죠. 하고 이걸 안 네. 하고. 그래서 그 바닥에다가 채를 놓는 습관을 들이면 오른손을 쭉쭉쭉 수건 털듯이 탁 이런 동작이 되죠. 이렇게 하면 수건에 있는 물을 못 털죠. 지면을 우리가 탁 터는 건 중력 해가지고 네. 터는 동작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동작을 응용을 해서 네.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내려두면 다시 또 들어서 들고 네. 팡 내려주면 임팩이 네. 네. 굉장히 좋아요. 딱 두껍잖아요. 세면서 자 그러면 제가 장세별 네. 아나운서께 네. 여쭤볼게요. 이 중력을 이용하려면 어드레스가 서 있는 게 유리할까요? 숙여 있는 게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중력의 그 뭔가 무게, 뭐 위치 이런 걸 잘 활용하려면 어드레스가 너무 낮은 것보다는 살짝 서 있는 게 낫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래서 네. 이렇게 숙이면 높이가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아. 근데 내가 만약에 서 있으면 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숙여 있으면 내 그 스윙 이 샤프트 자체가 굉장히 플랫해지죠. 그래서 스윙이 뒤로 돌아가는 형태가 되고요. 네. 서게 되면 샤프트가 약간 업라이트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샤프트가 이 라이각이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죠. 네. 그러면 철저하게 찍어치는 스윙은 높이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키 큰 분한테도 키 큰 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전 더 유리하다고 봐요. 아. 높은 데서 찍으니까. 그래서 들어서 그냥 자. 내려놓기만 하면 과연 그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너무 힘들게 칠까요? 아니요. 또 네. 여기에서 볼이 그냥 들고? 자동으로 맞는 것 같아요. 네. 들고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거리도 뭐 지금 글쎄요 한 뭐 150 정도 나갈까요? 이 정도의 이제 거리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더 내가 거리를 내고 싶으면 조금 더 들고 치는 순간에 좀 더 내려치는 훈련이 되면 거리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찍어치는 패턴이 됐을 때 조금 더 거리를 늘리고 싶어요. 늘리고 싶으면 그냥 아까 그 말했던 왼쪽에 있는 축의 그 왼쪽 축 있잖아요. 이거를 타겟 쪽으로 바라만 보면 돼요. 지금은 내려놓는 스윙의 어떤 느낌이 더 강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조금 더 치고 싶어요 하면 찍는 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찍는 걸로 끝나지만 이렇게 돌아주면 훨씬 그 회전력이 더 아까 네네. 턴의 힘까지 도움이 되면서 훨씬 더 공을 멀리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스윙이